The Korea Dance Association is one of the engines that drive the growth of Korean dance. It hosts world-class festivals such as the Seoul Dance Festival, National Dance Festival, and Korea Dance Awards. When he took over the helm as its 22nd chairman this year, Cho Nam-gyu declared that he would reform the Korean dance world to bring the public closer to the art of dancing. 우리 미혼계들만의 잔치로 계속 각인돼 왔는데 제가 이사에 당선된 이후부터는 이제 대중 속에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민들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day's guest on Heart to Heart is Korea Dance Association Chairman Cho Nam-gyu, who is bringing a breath of fresh air to the world of dance. 한국무용협회 22대 이사장을 맡고 계신 조남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국무용협회가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무용협회는 지금 약 56년 전인 1961년에 창립됐고요. 네. 주 목적은 이제 우리 무용가들의 이제 권익 보장이나 우리 무용 예술 발전에 포커스를 둔 단체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78개 지부와 미국, 일본 등 이제 해외 지부 한 3개 합쳐가지고 회원 수가 한 15,000명 되는 우리 무용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각종 무용제와 또 공연 기획자로서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네.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는데 네. 그동안 굉장히 이례적인 시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2007년도에 그 서울무용제 총감독을 맡았을 때요. 네. 그때 서울무용제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 선정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랜덤 형식으로 후보를 두고 이제 랜덤으로 추첨해서 이제 심사를 배정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서울무용제가 이제 무용가들만의 그 니그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대중 속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시상식을 네. 영화제 시상식처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대 세트나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영화제처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KBS와 같이 운운해가지고 네. KBS ETV로 녹화 방송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때 굉장히 획기적인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사에 당선되고 나서 네. 대한민국 무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배환시켰었거든요. 대한민국 무용 대상은 우리 무용계 이제 대통령상이 걸려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큰 행사인데요. 사실 그 동안에는 이 대한민국 무용 대상이 이 극장에 공연됐던 것을 비디오로 보고 네. 평가해서 이제 대통령상을 주다 보니까 현장 예술인데 어떻게 비디오를 보고 심사해서 대통령상을 수여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과감하게 이 야외 축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네. 경연을 펼쳤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야외 무대도 중요했지만 평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네. 어떤 평가 방법이었냐면 우리 그 김연아 선수 보시면은 그 피겨에 보면은 최첨이 바로바로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미용계에서 처음으로 전광판 점수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심의 평가단 20%. 그러니까 한 10명 선정해서 20%하고 전문가들이 네. 7분이 이제 80% 해서 이제 100점 만점 주는 시스템인데요. 바로 현장에서 바로 점수가 집계해서 점검을 뜨고 네. 순위도 계속 변경되게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도 보고 또 이제 평가 방법이 계속 실시간 뜨게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인 그런 기획이 지금 기획에 남고 있습니다. 지금 쭉 여러 가지 이제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남규 이사장이 한국 무용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인물이다라는 호평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게 너무 과찬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사장 당선되면서 가장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무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각 대학마다 이제 무용과가 폐과되고 있고요. 무용 인구는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당면된 과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 무용계의 기본적인 생태계 조성 활성화시킬 건가. 네. 이게 저희들 큰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업마다 이제 대중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무용계의 대표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네. 차이코프스키의 그 백조 요소를 보면은 4마리 백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장르와 형식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로 이제 획기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무용계나 여론 쪽에서 호평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We've come to meet today's guest, Chairman Jo Nam-kyu, at an art theater located in Daehangno, Seoul. He's busy with the final arrangements before the dance festival begins. 서울 무용계는 우리 무용계에서는 그 안무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스타 등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용계에서 여기서 대상을 받으면 우리 무용계에서 최고의 그러니까는 안무자로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경연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제38회 서울무용제 후원사이자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제38회 서울무용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런 신선한 시도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특히 4마리 백조 아주 신선한 충격입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from Vancouver, Canada, to be at the opening of the Seoul Dance Festival. Yes, we hope that we can bring Korean dance to the world more and more. Yes. 자, 이 무용제는 올해로 38회째이지만 취임 후에 맡으신 건 처음이잖아요. 혹시 이번 무용제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마리 백조의 일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굉장히 컸고요. 또 대비되게 본다면 우리나라 무용가 최고 대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무대에 모여서 공연하게 했던 무념무상 시리즈 해가지고 어메이징 마이스트로 5에서요. 진짜 한 무대에 도저히 모실 수 없는 분들을 모셨던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용가 젊은 층에서 굉장히 스타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잘생긴 그런 친구들이 그 댄싱단에 우승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무한도전에 많이 소개됐던 그런 무용수들을 한 군데 모여서 댄싱 스타스 해가지고 5번을 모셔서 한 무대. 그러다 보니까 무념무상 시리즈, 4마리 백조, 그다음에 댄싱 스타즈 이 모든 프로그램들 다 전석 매진되는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특히 이제 어메이징 마이스트로는 아주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 한 300명 정도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정말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겠네요.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 무용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냥 글쎄요, 시민들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무용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대중성 측면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4마리 백조 기획안을 놓고 이제 저희 협회 임원들이나 협회 회원들한테 저희 협회 회원들이 한 15,000명이 되니까 협회 회원들한테 다 공지를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다. 굉장히 호평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신선한 아이디어다 하고. 일단 대중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뭘 반신했냐면 보나마나 이건 다 무용가들 상 받을 거 아니냐. 무용 전공한 사람들이
상 받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4마리 백조 기획했을 때 저는 이 상금을 좀 그 전문가 부분하고 비전문가 부분하고 나눠서 네. 시상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예술감독 맡고 있는 우리 남궁현 선생님께서 하신 네. 말씀이 전체 그 우승 상금을 크게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금 1,000만 원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우승 상금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해주셔서 네. 저를 동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상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우승팀도 이제 발레 전공자나 무용 전공자가 아닌 팝핀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번에 우승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와. 특히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도 네. 무용가 심사위가 아닌 네. 우리 영화배우 애지원 씨나 또 뮤지컬 스타 배선 씨, 그다음에 우리 공연 연출가인 남궁현 씨, 또 우리 서울명지회 후원회장인 김옥랑 옥랑문화재단 이사장님, 저 유일하게 이제 발레 전공자는 발레 그 협동조합 이사장인 김인희 선생님만 모셔서 심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독창성과 창의성에 우리 마음을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팀이 이제 우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같은 음악인데도 보고 똑같은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진짜 관객들과 이 모든 팀이 하나의 축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관람하셨던 그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진짜로 힐링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 경연이라는 그 틀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은 이게 무겁고 굉장히 공정한 심사 때문에 무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추구했던 축제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하는 저는 큰 아이템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무용제를 준비하시면서 생긴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딱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우리 무용 그동안에 이제 공연 때 가장 관객들 부분이었거든요. 네. 항상 그 저희들이 하는 말이 관객 확보를 그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무용 쪽에서. 이번에 어메이징 마에스트로에 이렇게 한 300명 정도가 매진돼서 더 추가로 표를 구매하러 오겠다는 거 보고 네. 굉장히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 희열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저희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간신히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관객석을 메꿀까 이걸 연구했었는데 거꾸로 표를 사게 해달라. 네. 이게 뭐 30명, 50명 계속 그 늘어날 때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저희 행사 준비했던 사람들은 큰 보람을 느꼈던 게 이 행사에 느꼈던 보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There were countless reasons why so many people paid attention to this year's Seoul Dance Festival. The highlight was the amazing Mastro's performance, where Korea's greatest dance masters stood on the same stage. To have these 5 living dance legends on one stage made the festival all the more special. If you enjoy the performances of traditional dancers, you would also enjoy the shows by hot, young star dancers. The Fantastic Dancing Stars performance demonstrated the power of young modern dancers. 무용계 남성 무용수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처음 이제 무용을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그 남성 무용세 수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제가 무용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이상한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제 지금 익산시인데 네. 제가 다닐 때 이리시였는데 이리시 MRA라고 네. 그 서클이 있었습니다. ICY나 걸스컬처럼 네. MRA라고 도덕 재무장 운동하는 서클이 있었는데 제가 이리시 연합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다른 학교 회장이 그 자기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었는데 네. 마침 교회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무용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로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무용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자가 할 일이 없어 무용하냐고. 거절했죠. 아,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왜 나를 무용하라고 그러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뵐 때마다 너는 무용하면 성공할 것 같다. 뭘 보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뭔가 재미도 느껴지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몰래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양대학교에 이제 진학하게 된 거죠. 아. 그때만 해도 무용한다는 자체가 이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양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남자가 1, 2, 3, 4 합쳐서 딱 2명 있더라고요. 2명이요? 네네네. 2명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만 너무 남자 무용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제 전공이 한국무용인데 불구하고 현대무용, 발레 공연 다 다닐 정도의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양대학교 이제 바로 이제 석사, 박사하고 네. 남자 무용수로서는 최초로 이제 1호 박사가 와. 제가 된 거죠.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네. 왜 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무용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네.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선거에 당선되고요. 네. 제가 이제 전화를 올렸더니 선생님께서 내 제자가 우리 무용계 대통령 돼서 너무 한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원이 없다고 너무너무 이제 반가워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참 잘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를 무용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차마 못 물어봤었어요. 단지 내가 사람 참 잘 봤다 이 네. 표현에 다 함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용가로서 예술가로서 역량뿐만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내는데도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마 조남기 서장과 함께 한국 무용이 세계 무용으로 나가는 디딤돌을 놓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남기 교수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고요.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또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요. 어느 계층, 어느 연령대이든 통하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일하시는 모습이 추진력이 강하시고 그리고 남달리 기획력이 뛰어나세요.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그리고 그 기획력과 추진력 속에는 항상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용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이사장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Let's hear more from KDA Chairman Jo Nam-gyu, who dreams of a renaissance in performing arts in Korea.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 역시 같은 업계에 네, 종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있는데요. 네. 저희 때 남자 무용수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병역 문제입니다. 병역. 특히 이제 현대무용 발레하는 친구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근육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네. 사실 무용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이제 동아 콩쿠르나 신인 무용 콩쿠르, 국제 콩쿠르에서 1, 2등 되면 이제 병역 특례를 줍니다. 무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네. 혜택을 주는데 저희 집사람은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그 콩쿠르 파트너로서 제 아는 선생님께서 너하고 가장 키도 그렇고 체격적과 모든 게 분위기도 맞을 것 같다. 네. 제 파트너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나갈 때만 해도 남자부, 여자부가 없었거든요. 딱 남자, 여자 합쳐서 통틀어서 1등만 병역 특례를 주기 때문에 네. 그때는 대부분 듀엣으로 많이 나갈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콩쿨 파트너로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처음 만나셔서 이제 아무래도 네. 함께 공연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시면서 네. 호흡도 네.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어떻게 서로 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스파크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건 전혀 없었고요. 아, 네. 콩쿨 나가면 보통 콩쿨이 하루 이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한 1년 반 이상을 호흡을 맞춰서 나가서 1등해서 면제받았기 때문에 네. 거의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습하는 시간도 그렇고 모든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데이트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처음에 뭐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랬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든다고. 그래서 항상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결혼까지 연결된 것 같고 저희 때는 대부분 듀엣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아무래도 뭐 어떤 일이 됐던 간에 뭐 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업계에서도 부부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물론 사람들이 보기엔 아, 좋겠다라고 하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점은 이제 저희 부부는 뭐 제가 한국무용하고 저 와이프가 뭐 현대 발레 했다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같은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같은 무용단을 만들어서 이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무용단 이끌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들 지도나 그런 것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맡아서 했고 저는 이제 대외적인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케이스였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행동 반경이 움직이는 라인이 똑같잖아요. 같은 사람 만나고 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 부분 좀 몰랐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 속속이 다 알고 있는 거가 상상이 비밀이 있을 수 없는. 예, 비밀이 없잖아요. 다 알게 되니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제 부딪힌 부분도 다른 사람들하고 있고 생기게 되면 저는 그런 걸 이제 숨기거든요. 별로 이제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늦게 알고 나서 굉장히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줬냐고 섭섭하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이 되는 하나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이 단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도 같이 뭔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오히려 저 생활을 많이 이해해 주는 거가 다른 전공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용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부부 무용단을 창단하시고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아내와 함께 무용단을 이끌 때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터키 브뤼스에서 세계 민속무용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용단이 참가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을 해가지고 이듬해 이제 독일 월드컵 그 오픈 행사에 저희들 무용단이 초청을 받아서 공연한 게 이제 각 기억이 남는데 그때 세계대회 우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알리땅 TV 이 똑같은 이 프로에 나와서 저희 부부가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똑같은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지금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05년이라고 하셨네요. 네네.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다시 이렇게 하트를 찾아주셔서 12년 만에 저기 오늘 온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무용계의 가장 현안이 우리 무용계 생태계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 가장 큰 짐이기도 하고요. 우리 무용계가 이제 물적이나 인적 기본적 인프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국립무용센터 건립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아카이브, 뮤지엄, 댄스럽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무용계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선거 공약에도 내세웠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도했었는데 계속 이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국립무용센터 건립에 관한 이제 회의 학자들까지 모셔와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졌었거든요. 앞으로는 제 임기안은 꼭 하고 싶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무용계의 새바람을 일으킬 인물이다라는 호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